네, 이렇게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사무관, 그의 주장과 쟁점들 조금 냉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일중 경제부 재정금융팀장 나와 있습니다. 박 팀장,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용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하죠. 적자 국채 발행, 이게 뭡니까? 근데 국채라는 거는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낸다는 건데 예. 그중에서 적자 국채라는 거는 나라에서 지금 쓸 여윳돈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신 씨 주장은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적자 국채를 네. 정부가 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건데 네. 발행하려 했다는 건 팩트입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발행할 여력이 있더라도 지금 돈이 남으니까 발행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고 예. 청와대 등 윗선에서는 일부라도 그러니까 한 4조 원 정도라도 발행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결국 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발행하진 않았고 발행하려 했다는 건 팩트인데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가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 압력은 팩트입니까? 거기에서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지금 뭐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 조율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국채 발행이나 국가 채무 비율 뭐 이런 것들은 국가 재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예. 청와대가 그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청와대 입장은 참여고 지금 신 씨의 주장은 압력이라는 거 여기서 엇갈리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사실 뭐 당사자들만이 알기 때문에 그게 예. 실제로 압력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좀 어렵죠. 그리고 알기는 어렵죠. 그리고 신 씨도 지금 당장 뭐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고요. 예. 또 그 어제 신재민 씨가 압력 행사의 당사자로 지목했던 그 예.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오늘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었을 뿐 압력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그 김동연 부총리도 오늘 SNS를 통해서 소신이 다 관철되지는 않는다. 소신과 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전임 부총리가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군요. 네. 그런데 조금 큰 근본적 질문을 해보죠. 이 적자 국채 발행이 나쁜 겁니까? 잘못된 건가요? 단순히 나쁘다, 잘못됐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적자 국채라는 게 뭐 말씀드렸듯이 빚을 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자를 내야 됩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나쁜 게 맞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남는 돈을 다른 데 쓸 곳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해마다 국채를 얼마를 발행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는데 네. 그게 갑자기 바뀌게 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국채를 발행할 때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또 하나의 쟁점은 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을 때 의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도와 관련해서 신 씨는 현 정부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네. 다시 말하면 전임 정부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이 의도는 확인된 건가요? 그 부분도 좀 애매합니다. 이게 네. 사실 이 부분이 정부가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일 거고 이거에 네. 대해서 명확한 해명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신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 이거는 국가 재정도 시장 상황도 고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정무적인 판단 이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신 씨의 주장을 보면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사실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마지막 부채 비율을 높여놓으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잘만 조정하면 마치 그 재정을 잘 운용한 것처럼 보일 예. 수 있겠다. 이런 걸 의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부는 뭐 박근혜 정부하고 시기가 겹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첫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한 거다. 그리고 국채를 조금만 발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가 예. 채무 비율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엇갈리는군요. 예. 근데 이제 다만 통상 정권 첫 해에는 전 정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있죠. 이 적자 국채 발행과 맞닿아 있는데 반대로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사들이려고 했다가 하루 네. 전에 취소했다. 반대 이야기입니다. 이건 네네. 팩트입니까? 그것도 팩트입니다. 예. 이게 이제 취소했다는 거는 시장의 물량을 빚을 낸 채로 그냥 놔둔다 이런 예. 뜻이 되는 건데요. 그 당시 채권을 거래했던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금융시장의 여파가 어느 정도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뭐 일각에서는 20년 동안 이런 경험 처음이었다. 뭐 민간과 거래를 했다면 다음부터 아예 거래를 안 했을 것이다.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정부가
사실 국채시장에서는 규정도 만들고 심판도 하고 또 선수로도 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 채권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그렇게 큰 영향이 있었을까? 예.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적자 국채 발행을 하려고 한 건 팩트고 네. 다만 의도나 압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거고요. 1조 원의 국채를 사들이려고 했다가 취소한 건 팩트지만 그 의도도 역시 불명확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박일중 기자였습니다.